창업 이래 처음 적자를 봤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그 옛날에 잘 나간 업체가 산업은행에 보통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엔화 자금입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적은 이자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갚아 들어올 때 거기 엔화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적자 보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우리는 대부분 다 수입품 재료는 별로 없고 국산 재료입니다. 철파이라든지 이런 게 전 재료가 목재라든지 다 올랐어요. 상당히 올랐어요. 그게 뭐 10% 20% 오른 게 아니고 어떤 건 100% 이상 올란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철판이 좀 내리니까 좀 이제 낫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출은 전체 물량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오른 그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못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가는 거 전체 매출에 보면 내수 위주가 많이 장식돼 있는데, 그러면 내수가 이제 아까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관공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가 가격을 이렇게 쉽게 올릴 수도 없고, 또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대부분 다 또 이 불경기 오니까 가격을 계속 지금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고 우리는 제로가 올라가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 마진이 박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원을 각종의 뭐 구조조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기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어차피 그동안에 그 뭐 적자가 날 수 있는 거는 최대 다 틀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아프지만 그런 거가 우리 자체 회사의 내용보다는 너무 중소기업이 그래도 20년 이상 해온 중소기업이 쭉 가다가 변화가 너무 빨리 오니까 예기치 안 하고 그거를 대비가 버뜩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1,000억에 10% 이익 내면은 100억이 이익이 또 나는 거니까 그게 제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아프게 여기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해외 조직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력을 정말 해외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에 경험 있는 아를 팀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중동에 경험 있는 자를 뽑고, 또 그도 이제 그래서 실제 이제 정말 수출에 맞는 제품 또 이제 아는 거고, 그래서 그 해외 사부부터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고 싹 다 바꾸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기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수출하다 보면 직원들이 품질, 뭐 미출 저런 걸 대부분 가서 설치하고 이러는 거니까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하나의 다행은 시행착오는 아주 적은 물건이 적게 한 컨테이너 나가 약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지금부터는 몇 컨테이너에서 올 때 그 경험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생산부터 전부 전 부서가 그거에 대해서 축적이 돼 있다는 거라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피스 가구부터 시작했으니까 생산이 그 재료별로 금속이라는 목재나 뭐 우리가 파티클 보드 같은 이런 제조 설비를 위주로 해서 시설이 이제 다 갖춰져 있거든요. 있으면 그렇게 시설이 다 갖춰질 때 해서 종합 가구에 전 가구를 다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등에서 부엌 가구 시장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저희하고 별로 매칭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손을 안 대기로 했습니다. 안 되고 나머지 아파트 가구, 그 다음에 뭐 호텔 가구. 그래서 이제 지금 호텔 가구가 대부분 인테리어 이런 쪽에서 가구 제조회사가 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주문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회사에다가 조그마한 제조회사 전문적으로 맡기는데, 이것도 모듈화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가구 수출이 해외 호텔 턴키 베이스 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특수한 쪽으로, 그 다음에 리조트라든지, 그 다음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딱 병원도 아니고 홈도 아니고 중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침대는 목재로 해가지고 그냥 고정식인데 이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리도 받쳐주고 뭐 예를 들어서 움직여주는 거죠. 구동이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해서 우선 병원 같은데 또는 또 난주 실버타운이나 이런 쪽에도 그러면서 홈을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학교 같은 건 이제 영어 교실이라든지 뭐 칠판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IT의 만남. 단순히 제로비 인건비로 하는 가구는 이제는 조금 거기다가 디자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서로 융합 기술을 붙인다는 거죠. 환경적인 융합, IT 뭐 이렇게 바이오 뭐 이런 걸 해서 종합 가구로 가거나 있고 그런 시장을 지금 새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수출도 그렇고. 가구 회사가 사실 전자 칠판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구 전자 칠판 부조는 만들지만 안에 그 솔루션을 다 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소 솔루션 업체와 우리와 그 다음에 또 일본과 그렇게 그 서로 비교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서 어찌다 회장이 얼마 전에 그 전무하고 임원하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칠판을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분의 일본의 장단점을 서로가 이제 없는 거, 일본은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알아서 그런 우리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면 가격 경쟁이나 우선 품질 경쟁 또 우리 기존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양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가구의 턴키 베이스로 가는 거죠. 칠판만 있지 않습니까? 책걸상도 있고 뭐 교실에 들어간 사물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나의 그야말로 뭐 인테리어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가구가 인테리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억울하죠. 메이저 사실 우리는 뭐 매출로 따지면 거기 들어갈 완전 우리는 뭐 국가에서 하는 1,500억 이상 뭐 중소기업에도 우리는 그 1,500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른 회사들이 끌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 실제 우린 중소기업이잖아요. 가구업계에서는 좀 크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 조달청에 우리가 3, 4위도 아니에요. 실제 계약하는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그래도 뭐 알아주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다 시장성을 어떻게 자기가 파고 들어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지만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뭐 현금이고 조달청 위주로 해가지고 관공서 가구를 많이 이렇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런데 그쪽을 시장을 다른 개체라고 우리를 묶어버리면 그러면 다른 데 열린 사람들만 불공정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이제 지금 뭐 최대 피해는 피해고 또 피해도 뭐 한 1, 2년 봤으면 됐지 이제 그게 아닌 거는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이해를 시키니까 실무선에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데이터도 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되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모가 도는 건 나 잘 모르겠고 내가 뭐 그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작년에 우찌다하고 우리가 한 3년 됐나요? 3년 전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지분을 서로 한 5%씩 갖자. 그래 우찌다가 먼저 사줬어요. 근데 나는 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5%까지 못 샀죠. 우찌다 주식을. 그래서
자금이 생기면 이제 그 정도로 5%까지는 못 사주고 어찌다가 우리 회사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가 사게 돼 있어요. 그게 그쪽 우찌다하고 우리하고 그 약속돼 있는 거예요. 약속돼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는 것이지 뭐 그게 뭐 유못을 이번에 뭐 이토란 게 아닙니다. 그 내가 제의를 했고 그렇게 서로 가짐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파트너십으로 갖자. 서로 주식도 팔지 말고 그런 보유로. 그러니까 어찌다 우리 주식을 뭐 한 20억이 된다. 그럼 우리가 20억만 사주는 거죠. 어찌다 5%를 사주는 게 아니고. 이해갑니까? 네. 요새 뭐 낱말 하기 좋아하니까 뭐 실질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분기는 잘 뭐 그런 대로 해왔어요. 2분기에 4, 5월은 좀 거지만 한 6월 달부터는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비수기가 가구가 7, 8월인데 올해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저희 회사가 적지만 유통 대리점도 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가구라는 이거는 뭐 대기업 품목에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이 가구 같은 거는 잘 안 사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인력을 제품 개발에 상당히 지금 많이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그러고 좀 생산도 생산성 향상, 능률 향상 이런 쪽에 그동안 제대로 디테일한 분석을 못 했잖아요. 그쪽에 이제 우리가 흐르고 있는 그거를 좀 줄이고 이래서 매출이 줄더라도 기업이 전혀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길 이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워크숍도 하고 이게 뭐 한시적이라고 항상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 4분기나 2, 4분기나 비슷하게 가고 3, 4분기, 4, 4분기가 상당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유플렉스라 해가지고 새로운 신모델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사무환경과 좀 다른 차원이죠. 그야말로 파티션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환경이 옛날에 그 큰 컴퓨터에서 전부 다 노트 PC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화도 핸드폰으로 다 바뀌는 이런 문화하고 자 좀 그러니까 가구를 손쉽게 이전하고 설치하고 실용 위주로 바뀐다 그러나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학교, 병원, 뭐 오피스 전 제품을 지금 다 그런 방법으로 신제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달달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아까 차별화 포인트가 가격이 그러니까 크게 그런 거를 부착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기존의 이런 기능과 다른 기능을 갖는 거죠. 동작 요소 분석을 한다 그러나? 그랬을 때 과연 의자에 24시간 앉아 있을 때 하면서 24시간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플러스 뭐 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그것을 하는 거를 요소 분석해서 그 기능을 아주 쉽게 다 이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하나하나 또 뺄 수도 있고 다 풀로 다 열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우선은 보기는 같은 것 같지만 그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분석 들어가면은 그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죠.